다이어트 식품 시장 규모는 무려 4조 5천억 원. 피트니스 산업 시장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다 합치면 무려 약 1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돈 들인다고 살이 쪽 빠진다는 보장이 없는 다이어트.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꾸준하게 본인의 생활과 식습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다이어트의 산을 넘기 위해 우선 실마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여기 4명의 주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그녀들의 정체. 이들 사이엔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군침 도는 디저트가 유혹하는 한 카페에 그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언니 먹어봐. 너무 맛있겠다. 이거 좋아하는 거다.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아직 먹을 시간이 안 됐어. 어떡해.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운데 두 사람은 먹느라 바쁘고 다른 두 사람은 참느라 바쁜 눈치인데요. 아유 됐어. 아유 좋겠다. 아유 우리 샐러드나 먹어도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눈치채셨나요? 전서아 씨와 김순애 씨는 살도 잘 빠지고 유지도 잘 되는 반면 전은선 씨와 이명옥 씨는 살도 잘 안 빠지고 어느새 다시 찐다고 합니다. 언니는 근데 몇 킬로나 뺐어요? 한 15kg? 그대로 잘 10년째 유지하고 있지. 와. 저도 한 10kg 정도 뺐는데 잘 유지하는 중이라 감사하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유지가 너무 되더라고요. 좋겠다. 올해 환갑인 김순애 씨는 15kg 체중 감량에 성공. 전서아 씨는 12kg 감량 후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살 빼니까 뭐가 언니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전철,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진짜 숨 찼었는데 숨 차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 그거 너무 좋고. 일단 건강해졌어. 그럼. 내가 28살부터 아주 고혈압 2단계. 이 단계가 제일 어린 높은 나이인데. 단계. 어머.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살을 빼니까 혈압도 낮아지고. 적중했지. 그러면 이제 혈압약도 안 안 먹고. 먹지. 한편 이명옥 씨와 전은선 씨는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만다는데요. 죽자 사자 빼도 요요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체 쪽으로 이렇게 찌니까 사람이 조금 둔해 보이지. 어느 순간에 10kg 이상이 늘어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해도 2kg, 3kg. 진짜 열심히 해도 2kg, 3kg. 근데 잠깐 사이에 또 보면은 다시 쪄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말하기 창피한데 저는 20대부터 평생 다이어트였는데 근데도 그렇게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요가랑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이제 지방 뭐 흡입이 또 뭐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는 근데 의술의 힘까지 좀 살짝 빌려야 되겠다 해서 의술의 힘까지 빌렸어요. 근데 의술의 힘까지 빌렸는데 제가 좀 마취가 안 먹는 타입인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좀 날씬해지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까지 진짜 그렇게까지 쓰고 돈도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전은선 씨는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쓴 비용만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맞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뭐해. 다시 요요가 오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는 잘 빠지고 유지도 잘 되고 누구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빠지고 이런 차이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간단한 근력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 공교롭게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룹의 두 사람이 먼저 휘청거리고 마는데요. 유지어터인 두 사람이 더 오래 버티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들 사이의 차이점이 근육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기초 대사량의 경우 살 잘 빠지는 그룹의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근육량 역시 살이 잘 빠지는 그룹이 높고, 그중 전서아 씨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조건이 같다면 기초대사량도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 체격이어도 누구는 살이 잘 빠지고 누구는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건데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땔감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량입니다. 캠프파이어의 비유를 하자면 기초대사량은 불, 근육은 장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많아지면 살이 더 잘 빠지고 덜 찌고 요요 현상도 방지되게 됩니다. 즉, 같은 몸무게여도 몸속에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살이 잘 빠지고, 지방이 많으면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근육과 기초 대사량에는 체지방 킬러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40대 이후가 되면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뚝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40대 이후, 즉 중년의 비만인데요. 40대 이후가 되면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동시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1, 2kg을 빼는 것이 20대 시절에 20kg을 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3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씩 40대가 되면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몸속엔 지방 수치가 늘어나는 반작용이 생기는데, 근육이 사라진 만큼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남은 에너지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 조직에 저장돼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요요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40대 이후 지방대사 기능까지 저하되면 결국 염증을 뿜어내는 백색 지방이 축적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악순환을 막으려면 근육량은 늘리고 기초대사량은 높이고 지방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하는데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이 생기면은 만성 염증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심하게는 관절염까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요요로 체중 변화량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기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에 따른 사망 위험률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허리둘레가 109cm 이상인 남성과 94cm 이상인 여성의 경우 정상 범위의 남녀와 비교해 각각 사망 위험률이 50%, 80%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기초 대사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젊을 때와 비슷한 활동량과 음식 섭취량을 유지해도 칼로리의 많은 부분이 소비되지 못하고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이살이 찌고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몸으로 고착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 지방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무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의 원래 뜻은 단순히 체중 감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건강한 생활 방식과 생활 습관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체중 감량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요요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 관리가 필수인 거죠.